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에 이어서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도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요즘에 정말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찾기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 언제나 저희 머니트렌드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도 열심히 알차게 시황과 또 여러 가지 이슈들 꽉꽉 담아서 준비해 봤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방송의 유용한 정보들,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가득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감 시황 먼저 살펴보시죠.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하면서 장 초반 상승하던 지수가 후반에 접어들면서 힘이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01% 하락한 2626.1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전에는 2630포인트 선에서 움직였지만 오후 들어서 중국 증시가 반락한 영향으로 상승폭 줄여나갔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3% 상승한 874.95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면서 보합권 내 상승폭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개인이 1,392억 원 매수했고요. 기관은 554억 원, 외국인은 1,244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매도세를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세 보여줬는데요. 개인이 508억 원 팔아냈고요. 기관이 328억 원, 외국인은 252억 원 사들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과 물가, 돌 하나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건 역시 무리인 걸까요? 치솟는 물가에 연준이 펼쳐온 통화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자,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이 연준의 친노동적 정책 전환이 물가 급등을 유발했다라고 꼬집는다라면서 워싱턴 정계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자, 일단 오는 10일에는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죠.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 불안감에 우리 시장도 좀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CPI 발표를 앞둔 증시 전망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어가겠고요.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산주들이 꿈틀대고 있는데 그 배경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건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페일 그로시 사무총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아주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자, 퍼스텍, 한국항공우주 같은 관련주들 이 이슈로 이번 달 흐름 좋게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들 방산주 전망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저희 머니트렌드에서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머니트렌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언제나 투자자들을 이롭게 해주시는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 연휴가 끼어 있었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거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고 시작하시죠. 네, 정말 연휴가 기니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뭐 여러분들께 쉬었던 것만큼 또 알찬 내용으로 정보를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휴가 기니까 좋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주연 파트너가 열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열일을 하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이롭게 해주시는 이주연 파트너와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이주연 파트너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머니 이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자, 브리핑에서 살펴봤듯이 물가에 대한 경고 계속 이어지고 있고 체감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현지 시각 금요일이죠. 발표될 미국 5월 CPI에 시장의 이목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최근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고용 지표가 오히려 좋게 나와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지금 5월 CPI를 기다리는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이게 좀 전에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고용이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빠졌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는 고용이 좋게 나온 걸 가지고 파월 의장이 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제가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똑같은 어떻게 보면 결과치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이제 왔다 갔다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증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할 수 있겠지만 항상 네. 증시는 어떤 뭐 하락에 대한 이유, 상승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사화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만들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일자리가 지금 충분히 완전 고용에 근접해 있는 상황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것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크게 거리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시장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손을 놨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거의 둠스데이로 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가 탄탄할 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물가 상승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CPI가 이제 지난달에 증가폭이 좀 감소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이 결국 피크를 쳤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면서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움직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CPI 지표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고점에서 한 단계 꺾인 거 이게 어느 정도의 폭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나 떨어질 것인지 이게 이제 지금 관건인 거고요. 만약에 높게 나온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증시에는 조정의 빌미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만약 예상대로 좀 낮게 나온다든지 그거보다 더 큰 폭으로 낮아진 부분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계속 하겠지만은 계획대로 그 사이에 뭔가 뭐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든지 이런 논지를 줄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고 전문가들이 예견한 방향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시는 반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PI 상승폭이 지난 대비해서 한 번 더 꺾인다라고 하면 뭐 추세적으로는 아직 뭐 계속 상승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뭐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상승, 물가 상승이 꺾였다라는 그 논리가 받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으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겠다. 그렇다면 이제 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금리가 뭐 올라가는 부분에 따라서 증시가 계속 조정을 받을 거냐는 이게 이제 또 관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면 한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표가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준비를 해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만약 상승하는 뭐 좋은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CPI 지표가 뭐 상승폭이 낮게 나왔다. 지난달보다 그렇게 될 경우 상승을 할 때는 반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뭐 하락을 할 때는 조정폭을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4월 달부터 계속 조정을 해오는 이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 트렌드, 그러니까 하락 채널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저점 잡은 상태에서 이 트렌드 라인을 벗겨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상승폭이나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 오는 그런 가격대를 잘 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게 되면 이번까지 4월부터 3월 랠리가 나오고 4월부터 조정을 받아서 5월 달까지 내려온 이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지표가 좀 호전적으로 나온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등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4월부터 5월까지의 이 하락폭의 중심 가격인 뭐 12,800포인트 정도 거기서 뭐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13,000포인트도 한 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승폭은 저는 12,800에서 900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반대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전저점 구간을 테스트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전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어떤 구간이냐면 우리가 이 11,000포인트를 저점으로 잡고 반등이 나온 이 구간까지의 상승폭을 생각해 본다면요. 여기에 중심 가격대는 11,650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11,650포인트에서 11,500포인트가 단기적인 또 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구간에서 반등을 강하게 못 해준다라고 하면 추세는 다시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거시적인 부분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시장이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현금을 어떻게 투입을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짜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현금 보유는 해두시고 지금 큰 흐름에서는 계속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반전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PI가 얼마나 꺾일 것인가가 관건일 테고 예상치를 웃돈다면 오히려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 지수 전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6월 2,700선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낙관론 그리고 더 빠질 것이다라는 비관론이 있습니다. 이주연 파트너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걸 봐서는 비관론 쪽이 좀 우세하신 것 같은데 자, 예측은 물론 어렵겠지만 어떤 재료를 잘 봐야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국내 증시가 상승으로 돌아서든지 아니면 저점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가든지 하락을 더 이상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 증시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급적인 요인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은 국내 증시도 좋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관이 뭐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뭐 수급 나오는 거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외인과 기관들은 매도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쉽게 상승으로 돌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계속 하락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익을 말하다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장기 이동 평균선과 중기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큰 흐름의 상승과 하락 추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61선과 121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베어마켓 랠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하락장에서의 반등을 얘기하는 거지 이제부터 상승장으로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갈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이 올라올 때 현금화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기회가 될 때는 가급적이면 현금을 들고 있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시장은 단 한 번도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은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든지 제가 뭐 방송에서 이제 이 거래일 안에 저점이 잡힐 겁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뭐 그런 시점들은 이미 꽤나 지나왔죠. 보면 이제 5월 초순에 12일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저점 잡고 이미 반등은 상당히 나왔어요. 그런데 국내 증시도 지금 4월 달부터 미증시 영향 따라서 내려온 이 하락폭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최대치까지 반등폭은 다 나왔습니다. 결국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추세대로 따라서 꺾여 내려가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고요. 저는 2,700포인트가 그 기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700포인트를 일단 돌파를 해주게 되면 우리는 일단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큰 흐름상에서의 추세 전환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하락 트렌드는 일단 벗겨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2,700포인트 돌파 여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 증시 보시면 5월 12일 날 저점 잡고 이 추세대 하단 자리에 딱 놓여 있어요. 이런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한 흐름이죠. 여기 이제 갭 구간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밟고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미 증시가 상승으로 강하게 올라줄 경우 내일 국내 증시가 반등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점을 지키고 이제는 올라가는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요런 단기 트렌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트렌드 상단 갔다가 하단 오면 다시 상승으로 상단까지 갈 수 있다 보는 것이고요. 다시 하단 내려오면 반등이 나와줄 경우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 안에서의 작은 이런 흐름들도 이런 작은 흐름들이 이어져서 큰 흐름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CPI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월드뱅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글로벌 성장 그러니까 이제 뭐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국가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 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R의 공포니 S의 공포니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느냐 아니면 경기 침체인데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는 그런 상황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앨런 지금은 뭐 재무장관이죠.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대응 늦은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아니면 더 강하게 해서라도 물가는 잡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시장은 어느 시점에서는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만약 2,550포인트 국내 증시의 저점을 이탈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실적이 좋은 기업들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싸게 매수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좀 집중적으로 내릴 때마다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도 시장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이 올라올 때마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은요. 하락장이 어떤 종목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종목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저 종목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하는 그런 굉장히 뭐 기분 좋은 쇼핑의 시작이 되는 시점인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뭔가 새로운 테마나 이런 걸로 부각이 돼서 막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요. 가급적이면 현금화 하시는 전략,
여전히 유용하다.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교체하기도 약간 애매한 구간이에요. 한 차례 더 시장이 급락을 한다. 그러면 그때가 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반등이 나올 때는 현금화 확보하는 데 주력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낙관론 대 비관론이 맞서는 형국인데 미국 시장의 흐름 그리고 우리 시장은 2,700포인트 돌파 여부가 단기적인 하락 트렌드 탈출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반대로 더 빠지게 된다면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현금화로 대응을 하셔서 더 빠졌을 때는 매수하는 전략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방산 관련주도 덩달아서 흐름을 타고 있는데 급등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오늘 한일단조 포함해서 계속해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스페코도 그렇고요. 현대로템도 그렇고요. 굉장히 종목들이 많잖아요. 방산 관련주들. 네. 자, 어떤 종목들이 세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지금 미사일 8발을 쏘니까 우리나라가 미사일 8발로 대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F-32 이 신형 전투기를 띄워서 또 이렇게 또 무력 시위를 했고 네. 지금 또 뭐 항공모함이 2척이나 와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 북한에서 지금 7차 핵실험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북한이 해왔던 모습들을 기억을 되짚어 보면 충분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게 일어난다라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뭐 이 방산주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는 뭐 북한과의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햇볕 정책을 이제 좀 했던 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당시에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긴 있었지만 뭔가 이 긴장감이 극도로 치닫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긴장감이 굉장히 좀 팽팽해진 것 같고, 네. 뭐 그런 와중에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시장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흐름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연휴간 뭐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쏘고 뭐 이제 이런 대응들도 오가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 기조가 저는 조금은 더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7차 핵실험을 할 거예요. 이게 언제냐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엄청 긴 시간을 기다려서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만약 뭐 김성 그 대북 대표단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네. 뭐 이번 주 금요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 목요일, 금요일 한 이틀 정도 남은 상황이 있고, 핵실험을 주말에 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결국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관련 종목들 지금 뭐 정권 바뀌면서 좀 텐션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한층 더 고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테마로서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쟁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뭐 긴장감이 결국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핵실험을 했다 하면 다음 날 증시가 열린다 했을 때는 갭이 크게 떠서 폭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료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핵실험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 공략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수익을 짧게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도너리 이제 도너리 스탁 시간에 네.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이제 이 방산주들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뭐 주말간 뉴스도 계속 뉴스였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종목들이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네. 그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게 뭐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고 또 퍼스텍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방산주들 저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함께 노란톡방에 계시면 제가 가격을 드린다 했는데 오늘 이야기 드렸던 매수가에 딱 와가지고 지금 수익권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방산주들 주가 흐름 보면 다 정말 좋았어요. 스페코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그리다가 박스권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온 부분이고 요게 이렇게 저항을 돌파시켜 놓고 단기간에 끝날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재료적인 측면으로 봐도 결국 도발을 할 게 아니면 핵실험 준비를 하는 그런 징후들이 포착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대강으로 간다 하면 거기서 너무 체제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몸을 사려야겠다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북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뭐 핵실험을 준비가 되면 강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뭐 퍼스텍, 뭐 어저께는 이제 퍼스텍이 대장이었고 오늘은 또 한일단조가 시세적인 측면에서 대장, 네. 스페코, 그다음에 뭐 빅텍, 뭐 휴니드, 한국항공우주,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부 다 차트가 우상향하고 좋은 흐름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 섹터가 아무래도 오늘 또 한일단조 같은 경우는 뭐 거래 대금이 한 2,300억 넘게 터지고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을 좀 많이 빨아들였던 머니 이슈로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현대로템이 무려 10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 계속 들고 가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현대로템을 일단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좀 증가하고 굉장히 성장을 하는 기업으로 괜찮게 보고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2021년도에 그 예상했던 이익을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적정 주가까지 한참 올라갔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업 가치적인 측면에서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지금 뭐 한 2조 3천억 가량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실적으로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도, 2024년도 내년과 내후년에는 이 영업이익이 증가 폭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가총액을 쫓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방산주들이 괜찮다 했을 때 현대로템만 나쁘게 주가가 흐를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일단은 뭐 올라오면 현금화하는 전략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제가 봤을 때 뭐 한 24,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4,500원 정도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한 그 정도까지는 보유하신 분들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은 뭐 조금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다른 방산주들 흐름과 함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또 뭐 헝가리에 뭐 전차를 뭐 K2 전차인가 뭐 판매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사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방산주들에 대한 인식도 약간 좀 바뀌는 그런 흐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군비를 확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뭐 미국과 함께 또 무기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렸기 때문에 미국이 무기를 많이 팔게 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네. 뭐 사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현대로템은 방산주 중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길게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핵 이슈 실험 외에도 최근 러시아 전쟁 테마도 있고 미국의 이런 부품들 관세가 면제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 많은데 중장기 관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좀 보면 지금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 네.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분명 기대감도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로 보면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항공우주인데요. 보시면 이제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월봉을 보면 저항 구간이 한 62,000원에서 63,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한 저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6만 원에서 가격 저항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매도 관점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어요. 2021년도 많이 안 좋았습니다. 2020년도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확 떨어지고 있다가 보시면 19년도에 피크치고 2020년도에 절반으로 줄었다가 다시 2021년도에 또 거기서 절반 이하로 줍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올해죠. 1,600억, 그리고 내년 2,000억, 2024년도에는 3,000억을 이제 넘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지금 주가는 한 2년치 넘게 좀 앞당겨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 신형 전투기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저항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 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점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시점이 되지 않겠나라고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보면 현대로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퍼스텍이나 한일단조, 스페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떤 재료와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지 기업의 내용이 막 대단하게 실적이 좋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테마주들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중장기 관점으로 이제 어떠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는 중장기 관점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도 괜찮을 종목들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점에 사서 중장기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만약 잘 간다라고 하면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상승 흐름을 쭉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괜찮은 시세를 줄 수 있는 섹터다. 그리고 테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7차 핵실험 이슈 그리고 미국과의 IDP의 러시아 전쟁 테마까지 있는 방산주인데 일부 실적 대비 고평가된 종목들이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중장기 접근은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굉장히 심층적으로 우리 시장 이야기 그리고 방산주 섹터에 관한 이야기 깊게 짚어봤는데요. 자, 이주연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라면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모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시장을 읽는 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움직인 머니 이슈 두 가지 심도 있게 짚어봤고요.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머니 섹터는 나프타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나프타 관련주들 오늘 0.39% 하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특히 플라스틱 관련주들 흐름 영향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머니 섹터로 나프타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어요. 나프타 관련주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프타 관련주들이 탄생을 했을 때죠. 네. 그때 이제 쇼티지가 난다라는 얘기, 나프타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해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거다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썩는 플라스틱, 뭐 그다음에 생분해되는 그런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게 되고, 또 폐플라스틱이 이제는 그냥 새로운 자원으로 이렇게 탄생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을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이야기 드리고 나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뭐 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뭐 급등 이후에 급등락하면서 지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고, S폴리텍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세림 BNG 같은 경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일단 테마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테마 관련주들을 딱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요. 그런 종목들을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전쟁 이슈 때문에 만들어진 테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금 제가 계속 가지치기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관점으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나프타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계시다면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아도 괜찮은 수익들이 나시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도 뭐 힘이 없는 종목들도 있고 또 테마기 때문에 힘이 강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서열들이 나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보면 뭐 나프타 관련 종목들 뭐 플라스틱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창이 뭐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이제 석유로 바꾸는 뭐 그런 기술 뭐 이런 이야기들 기사화되면서 이제 또 상한가를 갔는데, 뭐 세림 BNG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또 나프타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강했죠. 저항을 돌파를 시키는 그런 강한 장대 양봉과 거래 대금이 이제 터진 종목이었고, 오늘도 뭐 시세를 또 한 차례 크게 줬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S폴리텍 흐름이 우상향하면서 뭐 갭상승 출발했다가 뭐 밀려 내렸는데 여전히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이제 급등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반등 흐름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뭐 새우글로벌도 뭐 사실 새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방선거 관련주로 좀 미리 움직였었죠. 그랬던 부분이 지금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 다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테마를 공략할 때는요,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장주로 변할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2등주가 1등주로 갈 때 시세가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다 하면 한 테마를 가지고도 수익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괜찮게 좀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뭐 CTK, 그 다음에 뭐 코프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창이 상한가를 좀 연이어서 가준다든지 아니면 세림 BNG가 뭐 따라가준다든지 하는 그런 흐름들을 이어지게 되면 테마로서 계속적인 좀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유가 상승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유가가 또 120달러 돌파를 했고 하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과 함께 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유가가 만약 조정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뭐 관련주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프타 테마들은 뭐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좀 시작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때 뭐 공략을 한다라면 한 차례는 시세를 또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테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쏠렸고 상한가까지 한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머니 섹터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물론 오늘은 약간 흘러내리긴 했지만 이주연 파트너가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신 이후에 분명히 시세가 나와줬고 유가와 또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가 흐름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머니 섹터 내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자, 시청자님께 문자로 먼저 고민을 받아봤는데 첫 번째 고민입니다. 세림 BNG에 대한 고민이시고요. 매수가는 2,725원에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림 BNG 오늘 흐름 보면 7.22%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3,860원에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 자, 방송을 보시고 아마 나프타 관련주로 들어가셔서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사신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상한가 가고 난 이후에
뭐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뭐 기다리셔갖고 이렇게 올라온 건지 아니면 요 딱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잘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굉장히 괜찮으시고 매수도 잘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프타 관련주들 중에서 세림 BNG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 끼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아쉽게도 한창보다는 좀 강도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이 일단 대장이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나프타 관련주들끼리만 움직이고 또 지금 한창은 약간 따로 노는 듯한 그런 흐름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창의 자회사가 한창 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또 원숭이 두창 관련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테마가 좀 두 개가 엮여 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대장주를 좀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창을 대장으로 인식하고 만약 움직인다라고 하면 세림 BNG는 그렇게 오래 가져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대장이다 하고 세림 BNG가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뭐 여기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략 한 5,000원 전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넘기는 부분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판단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수익권 한참 수익권이세요. 그러면 추세가 좀 완전히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익절가만 딱 잡아놓고 이 손실폭을 뭐 수익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익절가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3,350원 정도 이탈 안 나오면 이대로 보유한다 생각을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시고요. 일단 뭐 한 4,400원 돌파는 한 차례는 만들어질 것 같고 5,000원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근접해서 한 번은 올라올 것 같다. 이 정도가 지금 제가 볼 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림 BNG는 4,400원 돌파할 때 절반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일단 익절가 잡아놓은 상황으로 한번 끌고 가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세림 BNG 매수 가격 괜찮으시고 현재도 수익권인데 나프타 관련주에서 한창이 오늘처럼 계속 대장으로 움직인다면 너무 길게 가져가시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만약 세림 BNG가 대장으로 움직인다면 3,300원, 3,350원 깨지지 않는다면 5,000원까지 바라보셔도 괜찮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섹터 내 종목 고민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이런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더 깊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단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도 꼼꼼하게 해주시는 이주현 파트너와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섹터 내 종목 고민 만나봤고 머니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머니 종목 액트로입니다. 자, 액트로 오늘 흐름 보시면 15.47% 상승이 나와줬고 1,15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시가 아래에서 종일 움직이다가 막판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액트로 머니 종목으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 오늘 흐름은 굉장히 막판에 급등이 확 나와버리는 그런 예측하기 힘든 흐름이 나왔어요. 네, 사실 이제 액트로라는 종목이 거래 대금이 워낙 없어서 차트는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그냥 침만 흘리고 있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일단 거래량이 한 차례 크게 터지면서 좀 집중적으로 종목을 보고 있었고 이 종목이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2차 전지 그래핀 코팅 기술 때문에 이 기술을 갖다가 이제 이전 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고 또 지금 오늘 급등한 흐름을 보니까 지금 뭐 삼성전기에서 테슬라에다가 카메라 모듈 이제 카메라를 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걸 한 4조에서 5조 정도
되는 규모를 수주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액트로가 삼성전기에다가 1차 벤더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아마 장막판에 이제 급등을 한 것 같고요. 동시호가에 좀 많이 올랐죠. 동시호가에 대략 뭐 한 5%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내일 만약 조정이 나와서 출발을 해준다 하면 저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분할로 내릴 때마다 모아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사실 뭐 지금 좀 거래 대금도 터지고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조금 긴 호흡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얼마나 평단을 낮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재료가 일단 뭐 나왔죠. 이 삼성전기 관련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보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상승을 했어요. 네.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도 이제 자회사가 상장을 했는데 퓨런티언가 뭐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이 다 튀었고 또 시간 외에서도 급등이 나온 것들 중에서 보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이 테슬라향 카메라 판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이제 하나의 새로운 매출처로서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강한 수급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그런데 이게 이미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재료 소멸로 시장에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액트로를 괜찮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산업에 진출을 했고 요걸 이제 기술 이전을 받는 계약을 했었어요. 5월 달에. 그러면 이 그래핀 코팅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됐을 때 이 2차 전지의 내구성이 2배 정도, 200% 정도 증가를 한다라고 해요.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2차 전지들을 강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뭐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로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적인 부분이 올해 이런 부분들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 같다.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내려올 때 최대한 싸게 분할로 이 종목을 모아 가보자라는 게 액트로의 전략입니다. 네. 자, 액트로 차트는 잘 만들어져 있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자, 이제 거래량도 들어와 줬고 주가도 바닥권일 때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조정 시에 분할로 모아가셔도 충분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만 이미 재료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대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아래 지금 나가고 있죠.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이주현 파트너님 무료 공개 방송도 있으시잖아요. 어떤 주제로 진행하세요? 네, 뭐 내일 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뭐 간단하게 드리고요. 시장 이야기 사실 너무 많이 해서 네. 뭐 새로 오신 분들 또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시장 이야기 잠시 드릴 거고 액트로 만약에 내일 오전부터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매수가 이야기 드리고 함께 매매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시장 대응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오전 8시 50분에 이주연 파트너의 무료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공개 강연회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